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미래사회에 로그인하다 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교육, 교원 연수를 준비한 교사 김용우입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노하우를 토대로 선생님들께 인공지능 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 수업의 주요 특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일상생활의 모습은 인공지능 기술을 만나게 된다면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글자의 간판에 불빛이 들어온다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손쉽게 찾아갈 수 있을 거고요. 나의 운전의 능력에 상관없이 어려운 길도 쉽게 이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매하는 것도 이제 대면에서 벗어나서 인공지능이 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자동으로 결제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미래 사회에 펼쳐질 모습들이라는 거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이렇게 2045년 미래 사회 모습을 예측하고 그림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이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효율을 높여준다거나 자율주행을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거나 아니면 애완 로봇 아니면 애완 견과 이제 감정 교류를 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된다거나 지금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기술인 것 같지만 앞으로 아이들이 준비해야 될 미래 사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세 가지의 인공지능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이 돼야 된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일상생활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그 안에 담겨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배운다면 훨씬 미래사를 이해하는데 쉽겠죠.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 배달 업체의 구매 내역을 토대로 인공지능 교육을 배운다던가 아니면 나와 닮은 연예인을 판별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일상생활의 인공지능의 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생 맞춤형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인공지능 교육하면 교사 주도 형태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식을 그냥 전달해 준다거나 아니면 닫혀진 형태의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체험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그걸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인공지능 서비스, 앱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발표해보는 식으로 인공지능 프로젝트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계열성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지원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단발성으로 끝나고 사실 그 배움 간의 이어짐이 없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3, 4, 5, 6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인공지능 주제를 확장하고 좀 더 기술적으로도 심화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보교육의 핵심의 방향성은 뭐냐면 모든 학생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주제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뭔가 계열성 있는 배움의 과정에서 미래의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 교육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교수학습 자료 및 수업 방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세 부분은 데이터와 프로그래밍 그리고 그런 데이터 프로그램을 토대로 미래를 상상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같은 글자 간판을 인식해서 그 글자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배달의 구매 내역이나 유튜브의 시청 내역을 토대로
사용자를 예측해보는 이런 수업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나의 나이와 감정, 성별을 맞춰주는 서비스라던가 뭐 네이버 파파고 번역기 통역기, 아니면 네이버 챗봇, 음성 상담, 사이버 악플 판별기 같이 아이들이 실제로 체험했고 그리고 실제로 기업에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주제로 아이들이 체험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기술적인 이해를 토대로 내가 꿈꾸는 진로 직업에 만약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다면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를 표현해 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직업군 속에 인공지능 기술이 녹아나게 되고 아이들은 다양한 직업군에 녹아든 인공지능 기술들을 서로 공유해 보면서 좀 더 높은 이해도를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수, 공상 만화가, 셰프 선생님 등 정말 다양한 직군에 인공지능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보 자료 개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서 이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들이 개발 보급됨에 따라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인공지능 교육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요. 이런 계열성 있는 인공지능 수업안을 찾아서 나의 입맛에 맞게 적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표현하고 작성한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생물학자라고 보면 이제 그 생물학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발견한다거나 아니면 작가의 내가 글감을 추천해주고 그다음에 그 글감에 맞게 글을 작성한 후에는 이제 분량을 늘려준다거나 맞춤법을 고쳐준다거나 이렇게 아이들이 표현한 이 그림과 글에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고 자세하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가져야 될 역량은 바로 이 미래 사회를 읽고 쓸 줄 아는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공지능 교육의 주요 방향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교육하면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이나 피지컬 컴퓨팅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러한 공학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좀 더 인문사회학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에 펼쳐질 일상생활의 모습, 아니면 진로 직업의 모습이라던가 혁신적인 서비스, 인공지능과의 이 윤리적 측면을 다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 CCTV, 스마트폰, 자동차가 인공지능 기술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생활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겠죠. 또한 진로 직업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이라던가 행태들도 역시 달라질 겁니다. 아니면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을 겪던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거나 효율적으로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과정 속 인공지능과 협업하고 공존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겪는 윤리적인 측면도 다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개개인이 혼자 생각한다면 이 생각의 범위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표현해보고 예측해보고 그러한 의견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좀 더 미래 사회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인문사회학적인 4가지의 측면도 꼭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인공지능 교육의 확산 및 일반화 방안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교육의 이 확장성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플랫폼은 엔트리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써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프로그램이고요. 각종 행사나 체험 프로그램을 할 때 이 엔트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엔트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들, 예를 들어 이미지, 음성, 텍스트, 인식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수업안을 개발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체험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면 이런 엔트리를 설명하는 영상이나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저의 이 연수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동영상을 플레이 스탑하면서 수업 중간중간에 덧붙인 말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방식으로 운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엔트리만큼 손쉽게 아이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해 볼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객체 탐지라던가 아니면 챗봇이라던가 아니면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엔트리의 이 기본 프로그램이 익숙해지셨다면 추후에 있을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심화 프로그램도 한번 활용해서 운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엔트리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클릭 형태는 아이들이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운영할 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은 영상 자료를 찾아서 클릭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심화 프로그램으로 이 엔트리를 기반으로 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미래사회에 로그인하다 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교육 교원 연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이어지는 연수 과정을 통해서 자세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